3월에 올리지 않았던 영상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이케입니다. 이번에는 인천에 오는 8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회사 등 해당 항공사들의 착륙을 같이 보겠습니다. 도장 색깔만 보셔도 대한항공임을 아실 수 있죠? 또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으면 이제 어떤 비행기인지도 감이 오실 겁니다. 각진 윈도우를 통해 보잉기임을 알 수가 있고, 멀리서 봐도 큰 엔진과 바퀴가 6개로 보잉 777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1969년에 설립돼서 올해 5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50주년 행사를 했었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공사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몇 대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여객기, 화물기, 비즈니스젯, 헬기까지 총 178대를 보유 중입니다. 헬기도 이렇게 많은지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달라스에서 14시간 이상의 비행을 하고 온 비행기네요. 근무 시간을 봤을 때는 대략 17시간 정도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12시간 이상의 비행의 경우에는 4명의 조종사가 같이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래도 많이 피곤했을 걸로 예상됨에 불구하고 멋진 랜딩을 선사했습니다. 다음에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창문은 지평선과 수평임을 통해 에어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바퀴가 4개인 것과 메인 기어가 틸팅, 즉 기울어져 있는 모양새로 에어버스 330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대한항공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탄생된 항공사입니다.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에 인수가 된다는데 어려운 시기에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여객기와 화물기를 포함하여 총 87대가 있는 회사입니다. 대한항공에 비하면 절반 정도 되는 크기네요. 330이 내리는 거는 참 이쁜 것 같습니다. 마닐라에서 3시간 정도의 비행으로 근무 시간은 6시간 정도로 추정되고, 8시간 미만의 비행으로 조종사는 2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항공기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조종석 창문이 틴팅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에어버스 350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창문이 조금 다르게 생겼죠? 350은 모든 항공기가 검정색으로 나오는 게 기본인데요, 다른 항공기들에게는 옵션이랍니다. 그리고 두 항공기의 날개를 유심히 살펴보면 한쪽이 날개가 더 유연함을 알 수 있습니다.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항공기 보잉 787이 되겠습니다. 날개가 아주 유연하기 때문에 날개 외피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이를 통해 정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에어캐나다 787과 아시아나 350 중 누가 더 잘 내릴까요? 둘 다 안정적으로 접근해서 플레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뿐히 닿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조정해서 메인 기어가 닿았고, 앞 기어도 사뿐히 닿았습니다. 항공기를 세우기 위해서 엔진 역추진, 스프리브레이크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이네요. 누가 더 잘 내렸나요? 판단은 구독자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미레이트 항공사네요. 에미레이트는 1985년에 설립되어 3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보다 늦게 출범했죠? 여객기만 운항하며 항공기 대수를 비교하면 257대로 70대가량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미레이트는 저도 알아보면서 재밌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현재 대형기 에어버스 380과 보잉 777기 단 2기종만 운영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787 30대와 350 50대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장 내년 2021년에는 777X 115대를 도입할 예정이나, 요즘 항공업계가 안 좋아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비행시간은 대략 8시간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8시간을 기준으로 조종사를 2명이 근무할지 3명이 근무할지 결정을 합니다. 항공사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이 항공기에는 몇 명이 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시간 비행까지 2명만 태우는 항공사들이 존재하니까요. 아까 내렸던 보잉 787인데요. 창문만 보시고 350은 헷갈리지 마시고요. 엔진을 살피시면 쉐브론 너즐인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런 디자인은 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으로 보잉기에는 있고 에어버스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항공기일까요? 창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비행기도 조종석 창문이 틴팅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에어버스 350일까요? 다르게 생겼죠? 앞으로는 팅팅되어 있는 항공기가 많아져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잉 787에 비해 날개가 유연하지 않고 350처럼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바퀴가 다른 항공기에 비해 뒤로 틸팅되어 있는 것을 통해 에어버스 330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메이저 항공사 델타항공입니다. 델타항공은 1925년에 설립되어 무려 95년이나 된 회사입니다. 대한항공과 비교시 역사가 굉장히 긴 항공사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는 여객기만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보유 대수는 무려 864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지만 항공기가 많은 만큼 노후된 비행기들이 많습니다. 평균 연식이 15년이나 되어 MD-80이나 MD-90 같은 오래된 비행기는 올해 6월부터는 운항을 안 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올해 3일 네오를 100대를 도입하는 등 신식 비행기들을 점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델타항공도 항공업계가 좋아질 때까지 미루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이번에는 카타르 항공인데요. 앞에서도 보셨지만 일단 항공기 창문이 거무스라면 에어버스 350으로 먼저 생각하시고 바퀴가 4개인 것과 기어가 앞으로 틸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타르 항공은 1993년에 설립되어 27년 된 항공사입니다. 카타르 도하에 메인 베이스를 두고 있으며 하마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150개 도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여객기와 화물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4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회사는 직원이 몇 명 있을까요? 43,000명이 근무합니다. 2만 명인 대한항공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구독자님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만들면서 발견한 건데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썼었던 거네요. 그때와 달리 여러 설명이 첨부된 것이니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철저히 영상들을 분류하겠습니다. 도하에서 8시간의 비행을 하고 온 비행기네요. 아까 두바이에서 온 에미레이트랑 같은 비행시간이 나왔습니다. 카타르가 조금 더 먼데 말이죠. 파란색 도장이 대한항공과 닮은 KLM 항공사입니다. 어떤 게 하늘색이랑 가깝나요? 색깔로만 봤을 때는 대한항공이 더 이쁩니다. 하지만 KLM은 1919년에 설립된 회사로 오늘 소개해드린 회사 중에 가장 큰 형님입니다. 델타보다도 오래됐죠. 작년에 100년이 되었고 항공기 기체에 100이라는 숫자로 도장하여 자체적으로 축하를 하면서 광고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KLM 항공은 여객기와 화물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대수는 116대입니다. 델타보다 6년 먼저 설립하였지만 항공기 대수에서는 월등한 차이를 보입니다. 대한항공보다도 60대 적은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근무하는 직원은 35,000명에 달합니다. 이를 근거로 대한항공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제2터미널은 스카이팀 항공사 위주로 주기를 하는데요. KLM 항공 또한 스카이팀으로서 제2터미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플라이키였습니다.